잠깐만요. 저분이 신랑 아버님이라고요? 강남 한정식집 룸문이 열리던 순간이었고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여기 자리 맞으시죠? 작업복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고 신부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다 말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일하고 오셨어요? 예. 현장이 조금 늦게 끝나서요. 죄송합니다. 그는 허리를 살짝 숙였고 의자에 앉으려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바지 끝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털어냈는데 아무도 그 손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인데 복장은 좀 신경 쓰셨어야 하지 않나요?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 고맙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는 웃어 보였지만 수저를 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요. 맞은편에 앉은 신부 아버지는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전문직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데 현장 쪽이면 일용직이신 겁니까? 예. 필요할 때마다 불러주셔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겠네요? 그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얇게 웃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결혼하면 집도 마련해야 하고 체면도 있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고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길어지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희 쪽은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머니. 왜? 현실적인 얘기하는 건데. 신부가 작게 말렸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업이 좀 걸립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딸은 급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견례인데 공사복은 좀.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퍼 지퍼를 천천히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손등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그 위로 조명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아버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요즘은 연금이니 부동산이니 다 준비해 두시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럭저럭 해두었습니다. 일용직으로요? 그 질문이 방안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뭐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죠. 그렇긴 한데 솔직히 저희 쪽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더 숙였고요. 맞습니다. 많이 다를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말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대신 딸의 물컵을 조용히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고 그는 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다. 작은 말이었고 그 말 뒤에 많은 것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종업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음식 들어가겠습니다. 따뜻한 찜에서 김이 올라왔고 향이 퍼졌지만 아무도 바로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현실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힘들어요. 괜히 애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고요. 고생은 제가 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고 방안이 다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침묵이 곧 방향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일용직이라고 하셨죠? 신부 어머니가 국을 한 숟갈 뜨다가 멈추었고 시선은 여전히 그의 점퍼 소매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 필요하면 부르고 일이 끝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매달 월급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결혼하려면 기본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세도 억 단위고 애 낳으면 교육비가 또. 말끝을 흐리며 웃었고 그 웃음이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신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현실 얘기인데. 서로 알아야 할 건 알아야지. 그는 반찬을 한번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이 접시 가장자리에 닿으며 가느다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모아두신 건 있으세요? 신부 아버지가 물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죠. 저희는 아이들 힘들게 시작하는 거 원치 않아서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해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더 마셨고 컵을 내려놓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신부 어머니가 냅킨을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저희 쪽 체면도 좀 그렇습니다. 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체면이 왜 나와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우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는 딸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말리지 말라는 듯 그 눈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요. 그가 입을 열었고 모두의 시선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이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건 다 그렇죠. 신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기반이 있어야 유지되는 겁니다. 기반이요? 예. 집안 배경, 경제력, 사회적 위치. 그런 게 받쳐줘야죠.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고 시선이 테이블 위를 스쳤습니다. 김이 오르는 찜요리가 식어가고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희 쪽은 회사도 있고 직원도 있고 거래처도 많습니다. 솔직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신부 어머니가 곧장 물었습니다. 신혼집은 최소 강서 쪽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애들 출퇴근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상의해서 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아니, 부모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고 내쉴 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일용직으로요? 이번엔 신부 아버지가 직접 물었고 말끝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신랑이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우리가 손해보는 결혼은 안 시키겠다는 거다. 딸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고 손바닥이 거칠게 스쳤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다. 그는 딱 그만큼만 말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심한 듯 화면을 넘겼습니다. 요즘은 부모 재산도 공개하고 시작하던데요. 서로 투명하게. 투명하게요. 예.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신부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리요? 네. 자산 목록이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묘하게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목록이라 생각보다 체계적이시네요. 일이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사고가 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 뒤에 다른 의미가 겹쳐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괜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오늘 일하고 온 가장이 아니라는 걸. 이 대화가 곧 방향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요.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하죠. 신부 아버지가 냅킨을 가지런히 접어 내려놓았고 눈빛이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결혼 날짜는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집은 정해져야 하고요. 아이들이 상의해서. 아니요. 말을 자르듯 끊었습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 틀은 잡아줘야죠. 괜히 시작부터 빚지고 출발하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최소 10억 정도 선에서 신혼집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반이 공평하겠죠? 딸이 숨을 들이켰고 신랑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0억이요? 요즘 강서도 그 정도는 합니다. 아니면 경기도 신축 아파트라도요. 그는 잠시 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잔 속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가락이 잔을 감싸준 채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감당이요? 신부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감당이라는 게 부모가 얼마나 보태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신부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은 얼마까지 가능하십니까? 그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한번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까지는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짧은 압박이었고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그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 말이 떨어졌고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가만히 있어. 신부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이야. 그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부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기본으로 해오던데요. 예단도 있고. 필요 없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니요? 아이들 부담될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체면이 있잖아요. 저희 쪽만 다 하는 모양새는 곤란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체면은 밖에서 세우시면 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면 따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였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계산서를 슬쩍 끌어왔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담 느끼실까봐.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말끝이 길어졌고 그 안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서를 한번 바라보았고 다시 밀어두었습니다. 아직 식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죠. 신부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상견례 비용도 부담스러우시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손을 천천히 올려 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안 괜찮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 듣는 건. 그 한마디에 신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집 문제는 제가 더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잘라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길게는 아니었고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면 더 준비하셨어야죠. 그는 대답 대신 손목시계를 한번 스쳤습니다. 오래된 가죽줄이었고 빛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요? 같은 질문이 다시 던져졌고 이번에는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업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입니다. 신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멀리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아이들 결혼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었고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찰나였고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지금까지의 말들이 전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걸. 실례하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니. 손님,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방 안의 시선이 한 번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담담히 답했고 지배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미리 말씀 주셨으면 VIP룸으로 준비했을 텐데요. 오늘은 일반 예약으로 되어 있어서. 신부 어머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VIP룸이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항상 오시던 방이 오늘은 비어 있었는데 따로 연락이 없으셔서. 그는 지배인을 향해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입니다. 편하게 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바로 말씀 주십시오. 지배인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고 그 각도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신부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주 오시는 모양이네요. 가끔 들릅니다. 이 식당을요? 예. 짧은 대답이었고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얇게 웃었습니다. 지배인이 좀 과하게 친절하네요. 요즘은 손님들한테 다 저렇게 하나 봐요. 아닙니다. 문 밖에서 지배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 코스는 회장님 취향에 맞춰 조금 조정해두었습니다.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요? 신부 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지배인이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실수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배인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호칭 쓰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산서를 밀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무슨 회장이십니까? 신부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예전이라면 지금은 아니고요. 직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셨습니까? 조금 했습니다. 어떤 쪽으로요? 그는 잠시 생각하듯 시선을 아래로 두었다가 천천히 올렸습니다. 건설 쪽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신랑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건설이면 현장 일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현장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부 아버지가 휴대폰을 슬쩍 꺼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딸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확인 좀 해보자는 거다. 그는 딸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 신부 아버지가 이름을 검색하는 동안 방 안에는 화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마.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기사에 같은 이름이 있는데.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최대 주주 최근 인수합병 자산 규모. 말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900억? 신부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기사 숫자는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대답이었고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식어갔습니다. 신랑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 그 한 문장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서요. 아까는 일용직이라고. 맞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 나갑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직함이 사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방 안에 있던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숫자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숫자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계속하시죠. 결혼 이야기. 그 말이 떨어졌고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사 이거 맞습니까? 신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고 휴대폰 화면이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아졌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더 길게 들렸습니다. 비슷하다니요. 자산 규모 900억이라는데요. 신부 어머니가 화면을 끌어당겼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사 숫자는 늘 앞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부정은 안 하시는 겁니까? 그는 물잔을 한번 돌렸습니다. 물결이 둥글게 퍼졌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신랑이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런 자산이면 내 결혼이 숫자로 평가받는 게 싫어서였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고 신랑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급히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처음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산서를 밀던 손이 이제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건설 도시개발 쪽이면 혹시 신도시 프로젝트도 관여하셨습니까? 예. 그게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요. 진행 중입니다. 지분이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식당도. 신부 어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잠시 지배인이 나갔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은 제 명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한테도? 내가 부담 가질까봐였다. 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더 말 안 했다.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아까는 무리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어버린 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신 건 맞습니다. 아니, 이런 자산가가 왜? 현장은 제가 시작한 곳입니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직원들보다 늦게 오고 먼저 나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희가 괜한 말씀을.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들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신다고요? 예. 세상은 숫자를 먼저 봅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숨깁니다. 신랑이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야 했다. 왜요? 내가 나를 직함으로 보지 않길 바랐다. 짧았지만 단단한 말이었고 더 붙일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계산서를 다시 밀어두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제되었습니다. 예. 예약과 동시에 신부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고 휴대폰 화면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그럼 아까 그 혼수나 집 문제는? 그는 아들과 신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정하십시오. 지원은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그는 그 질문이 끝나기 전에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 안에서 가장 조용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약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자리에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아까 말씀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부 아버지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허리를 숙였고 그 움직임이 어색하게 멈추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가 낮게 말했는데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결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었고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다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도 부모라서 그랬던 겁니다. 아이 걱정해. 걱정은 이해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으로 물잔을 천천히 밀어두었습니다. 다만 그 한 단어가 방 안에 남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숫자로 먼저 재지는 마십시오. 공기가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는 말을 끊지 않았고 이어서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직업을 듣고 표정이 달라졌고 금액을 묻는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건 아이들보다 체면이 앞섰다는 뜻입니다. 신부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였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신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셔도. 아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말해야 한다. 짧았고 단호했습니다.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 문장이 또 한 번 떨어졌습니다. 조건을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신부 아버지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경솔함은 누구나 합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해 보인다고 해서 더 세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말에 아들의 눈이 붉어졌고 고개가 조금 숙여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고개 숙일 일은 아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차림으로 온 건 일부러였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부러요? 신부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예. 그는 손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아이를 맡길 집안이 옷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말끝이 길지 않았고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험하셨다는 겁니까? 확인했습니다. 짧았습니다. 신부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를 믿지 못하셨다는 뜻입니까? 믿음은 확인 위에 쌓입니다. 그는 시선을 곧게 맞추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무도 쉽게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신부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짧은 한 문장이었고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이 문 밖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고 그는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급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로는 오늘이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는 오늘이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남아있었고 누구도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자. 짧은 한마디였고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신랑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직업 때문에 마음 정한 거 아닙니다. 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고 손길이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다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아니요,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는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신부 아버지가 계산서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도 식사는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이 건물, 제 소유입니다. 짧았습니다. 신부 아버지의 손에서 계산서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건물까지. 오늘 이 자리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결혼 자리라 하여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 그는 굳이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왜 부끄럽나? 아버지 아들이라서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않았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툼한 손이었고 그 위로 아들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내 옆에 서 있을 수 있어서다. 신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배우겠습니다. 배워야 할 건 간단하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을 낮춰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 문장이 또 한 번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조금 전까지 단단하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먼저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 말 뒤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가 아닌 낡은 작업화가 바닥을 딛는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추었습니다. 결혼은 허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지배인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갔고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기 직전 신부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신부 부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거지? 작게 묻는 목소리였고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짧은 인정이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고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장된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은 숨을 조용히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체면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화면 앞에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숫자를 먼저 보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자리에서 마주한 선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